정김 미국 공화당 의원의 최근 글 이래서 한국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 글 이런 것들 좀 주요 현안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백지원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청래 발언부터 좀 먼저 살펴볼게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을 비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사형을 당할 것이다. 참 입에 담지 못할 그걸 했는데요. 이거 국회의원이라는 자격 자체는 고사하고 인간이길 포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것은 이제 해외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충격받았던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반응들이 미국 정계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여적죄는 사형이다라는 말을 정청래 의원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과거에 주한 미국 대사를 처단하겠다, 반미 결사대를 이제 결사를 해서 미 대사관절을 점거하고 방화를 하고 폭탄 테러를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폭탄을 터뜨리기까지 했었고요. 이걸 북한 방송이 당시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연관성이 무슨 의미인지는 보시는 분들께서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입니다. 징역 2년만 살고 마포에서 학원 개원했었지요. 이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들 온갖 사교육 학원에 지금 전과하고 있었고 사교육 카르텔을 왜 윤석열 대통령이 청산하려고 했었는지 이런 지점에서도 연결이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청래 의원은 제발 본인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리고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사형을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효력이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런 인물이 대한민국 입법부의 법사위원장이라는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제가 한 번 더 명확하게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이뿐만 아닙니다. 박선원 의원이라든지 김민석 의원이라든지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국가보안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한 전과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여적행위에 대해서 보다 경각심을 가져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죽하면 우리가 얼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이해져 있었으면 북한과 공조를 하자, 미국을 등지고 북한과 공조를 하자는 말이 정치권에서 뻔뻔스럽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적국입니다. 또 북한에게 그렇게 동조하는 세력들은 여적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을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싶고요. 계속 대통령을 향해서 내란 이런 단어들을 쓰는데 통진당 이석기 체제 전복을 하려고 했었던 통진당 이석기도 사형은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정청래 의원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고요. 정청래 의원은 미국 대사관저의 테러를 자행했던 인물이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과자라는 점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정청래 발언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간의 욕설도 이게 좀 짐승 수준의 욕설로 생각되는데 그 형과 형수를 향해서 했던 욕설이 좀 두 사람이 쌍둥이인가요? 그런 생각 듭니다. 정청래는 앞서 말한 것처럼 극헌을 했는데 마치 영웅이나 된 듯이 만면의 웃음을 또 짓기도 하였어요. 윤석열 대통령 사형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조롱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면에 웃음을 지으면서 보란 듯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정청래가 뭘 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서 저렇게 행동한다고 보세요? 앞서서 정청래 의원이 과거에 미국 대사관저의 테러를 자행했을 때 북한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다, 선전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행태에 대해서도 북한도 정청래 의원의 미소를 봤을 것이고 중공도 정청래 의원의 미소를 봤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충성할 대상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맨십이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읽혔고요. 미국 대사관에 폭탄 테러를 했던 당시를 과연 이 사람이 지금 반성을 하고 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운이 나빴다는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지금 계속해서 내란이니 수개니 하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들을 수 없는 용어들, 북한에 가까운 그런 언어들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사형이란 이런 극언까지 하면서 저는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저들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범죄자 집단이면서 이제 검사 출신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적개심이라든지 열등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타겟 삼아서 계속해서 자극적인 발언들을
이끌고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지지층을 선동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여적 행위를 했던 반국가 세력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 동조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청래 의원의 아들은 여학생을 성추행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렇죠. 학교 폭력 그건 또 학교 성폭력이면서도 학교 폭력이기도 했었는데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정청래 의원 외에도 또 유시민 씨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매우 좀 천박한 발언을 했었는데요. 지금 탄핵 반대를 하는 국민 여론이 40%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걸 향해서 그런 국민들을 향해서 밤새도록 마약 먹고 춤추는 사람들이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까지 했는데 도대체 이런 마약 먹고 춤춘다는 발상을 일반적으로 누가 합니까? 저는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지금 이제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국민들, 지금 한남동 관저 앞에 나가서 집회를 하고 계신 국민들은 공산당식 일당동 독재 입법 폭거에 항거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그렇죠.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계신 겁니다. 저는 지금 유시민 씨도 마찬가지로 전과 이범인데요. 이런 자꾸 잡범들이 대한민국 정치 정계에서 활동하면서 그리고 대단한 전문가나 지식인이 된다는 듯이 논평을 하는 상황 자체도 너무나 불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유시민 씨는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가 2030 남성 탓이라는 발언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저는 경악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지금 좌익 기득권들이 청년들, 특히 청년 남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적대감을 표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2030 여성들에 대해서는 저들이 계속해서 어떠한 세뇌를 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뇌하는 시선이 굉장히 음침하거든요. 실제로 민노총 집회하는 현장에서 민노총 아저씨들이 둘러싼 사이에서 젊은 여성들 춤추고 노래하게 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장면들에 있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들이 굉장히 저질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유시민 씨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이제 무고한 시민을 이제 뭐 납치해서 폭행에 고문하고 이렇게 했었던 사건에 또 연루된 사람이 아닙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 좀 국민들이 자정작용을 위해서라도 좀 몰아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정청래 망언 그건을 보도한 한 언론사가 이런 글을 쓴 내용이 있더군요. 정청래 대통령 사형 발언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사형제 폐지, 사형죄 폐지 이걸 지금 법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 60여 명이 서명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 법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요. 이것을 이제 언론사에서 환기시키면서 아니 사형 폐지를 주장했던 야당 의원들이 정작 정청래는 대통령 사형을 주장해 이게 무슨 짓이냐 하는 질타가 있었고 사형제 폐지의 법안을 냈던 의원들 왜 침묵하느냐 이런 좀 제기도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냥 전형적인 좌익들의 이중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저들이 사형제를 없애려고 했던 것도 뭐 겉으로는 인권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국보법 폐지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적죄가 사형이거든요. 이게 가장 두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MBC에서 이것과 지금 계엄 정국과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 계엄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있지도 않은 일을 가상의 상황을 지금 연출해서 방송을 하고 선동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뭐 사형을 당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으로 비슷한 것들도 지금 노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적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그런 것들을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 저는 이런 점을 한 번 더 지적을 하고 싶고 감히 이런 사형이라는 단어 자체를 전과자, 범죄자, 정치 깡패들이 대통령을 향해서 국민이 자유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선출한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 직무정지가 되었지만 대통령의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지금 최고 국가 원수를 향해서 지금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정말 의식 있는 정치인들이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라면 분명하게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내란은 체제 전복을 하려는 사람들이 내란입니다. 그러니까 공산화 통일, 사회주의 체제 전복 이런 것들을 그냥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내란 세력인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역으로 대통령을 향해서 내란인이 운운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점을 확실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엄에 대한 가치 판단은 물론 개인의 몫입니다. 하지만 계엄을 한
이유를 알게 되면 탄핵에 절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2년간 민주당이 30번의 탄핵을 자행해 왔고요. 사실상 공산당과 똑같은 모습으로 일당 독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계엄 이후에 그런 배경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공포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이들이 해온 것이 파시스트의 모습과 일맥상통하는구나라는 이해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당에서 한동훈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여전히 계파 갈등이나 계파 싸움에 권력욕에 젖어 있는 사람을 저는 좀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 하문경 씨 같은 경우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본인들의 권력욕 때문에 이상한 발언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미국 대사관 테러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당직만 우리 당으로 옮기고 낙하산 공천 받아놓고서 종북 주사파 이제 우리나라에 없다,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걸 누가 믿어야 됩니까? 전 이런 발언이 우리 당에 소속이 돼 있는 인물이 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총선 때 뜬금없이 대통령 출당 요구까지 했던 사람이라서 저는 더욱더 경악스러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지금 10대, 20대, 30대 젊은 층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 세력의 북한에 지금 추종하고 있는 간첩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이 선명합니다. 예. 이건 그냥 감정적인 게 아니라 이성과 합리에 따른 판단에 근거해서 비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여론을 오히려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그리고 본인이 보수 정치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단호하게 대응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먼저 첫 번째 주제로 사실상 인간이길 포기한 정청래, 그 정청래 대통령 사형에 관한 망언 먼저 살펴봤고요. 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재미체제의 동지들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도 있습니다. 미국에 물론 교포들도, 애국 교포들도 있지만 미국에도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아주 특수한 관계이죠. 그런데 영김 공화당 의원은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영김 공화당 의원. 자, 이 영김 공화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도 세력을 강력히 비판하는 글을 써서 화제입니다. 자, 영김 의원은 의회 전문 매체 더힐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에서 한미동맹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한국의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세력을 포함한 여러 세력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파트너십을 훼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몇 주 만에 탄핵을 당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정치 불안정과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어집니다. 한국은 인도태평양을 자유롭고 개방된 상태로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동맹이기 때문에 미국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미국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아주 절절히 지금 여러 의미의 어떤 글이 올라왔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세요? 저는 이 문제의식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발언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했어야 됐던 발언이에요. 네. 지금 참 그게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한 번 더 짚고 싶고, 지금 영킴 의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탄핵 소추 안에서 한미일 공조 외교가 탄핵의 사유이고 친북 친중 친러하지 않아서 탄핵당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초기에. 그런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한 것 같고요. 또 지금 반미 세력이 탄핵을 선동하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개입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남태령에서 팔레스타인 국기가 휘날렸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지금 팔레스타인 집회는 본질적으로 반미 운동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치는 구호가 조 바이든 테러리스트 이런 식으로 외치거든요. 이게 굉장히 한미동맹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영김 공화당 하원 의원이 또 하나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중국의 정보 조작 캠페인에 맞서서 한국을 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재차 지적했었던 우마오당 내정 간섭이라든지 실제로 지금 댓글 조작이라든지 여론 조작, 그리고 중국 간첩 세력이 개입해서 지금 정치권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지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한국 정치권들 국회의원이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의식이 조금
좀 약한 편이다, 문제의식이 좀 없다라고 느꼈던 것이 국제정치적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아 보입니다. 국제정치에 대해서 이해하고 지금 탄핵 정국을 보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본인들의 정치적인 생명이라든지 정략적인 판단들에 너무나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또 한 가지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이 주한 중국 대사관이 지금 제한 중국인들에게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실제로 집회 장소에서 인원들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리고 지금 탄핵 반대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탄핵 찬성하는 집회 쪽에 일부러 중국 관련해서 음악을 틀어줍니다. 너 천안문을 기억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틀어주면 도망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일지. 그리고 지금 탄핵 찬성 집회에서 북한말로 된 표현말들을 들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혀 쓰지 않는 표현들을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무슨 들쥐떼라고 한다든지 뭐 그리고 령모라고 한다든지 이상한 언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건 그냥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치부할 문제가 아니고요. 이미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간첩이 활개를 칠 때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증거가 나타났을 때는 이미 깊이 침투하고 있다는 증거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반미 세력들이 각 나라의 좌익 기득권을 통해서 침투해 있는 것이 큰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한 가지 또 유럽에서도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조지아에서도 예. 지금 반미 친러 세력이 부정선거를 했다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미국과 EU도 경계 의견을 발표하기도 했었고요. 지금 국민들이 집회에 지금 나서고 있는데 이미 친러 세력이 정치권을 장악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친러가 아니라 친중으로 대입을 해보면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유진영과 공산 세력 간의 지금 대결이 다시 한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을 알아야 되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제3차 대전이 열전으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냉전 양상으로 여러 세계 곳곳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런 영킴 의원이 주장한 것과 같은 주장을 한국에서 저도 했고요. 뭐 다른 사람들이 했을 경우에 극우로 몰아갑니다. MBC 같은 언론들. 그렇죠. 민주당 극우로 몰아가는데, 그럼 지금 영킴 의원도 극우라고 할 겁니까? 미국 공화당 3선 의원을 향해서 뭐 한국의 극우다라고 몰아갈 겁니까? 참 어이없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냥 정확하게 자유민주적 가치를 말하는 것은 절대 극단도 아니고 극우도 아니다라는 점을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예. 영김 의원의 글이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한 여러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김 의원의 글 이어집니다. 유감스럽게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그가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동북안에 한국을 고립시키고 지나치게 친일적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졌다. 자,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내용이죠. 지난달 5일 국회에 보고됐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 소추안에 담긴 내용이죠. 그 내용을 언급하면서 재차 환기시킨 것이죠. 당시에 미 정치권과 외교당국 탄핵 소추안에 크게 반발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이 두 번째 탄핵 소추안에서 이 부분을 드러냈습니다. 뺐습니다. 자, 영김 의원은 한미일 관계를 훼손하고 북중러 관계를 강화하려는 민주당의 탄핵 소추안이 결국 주한미군 해체, 한미연합훈련의 영구적 중단,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한 강력한 논거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 공산당과 북한 정권 같은 적들이 동맹의 약점을 이용하고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할 방법을 찾고 있다. 그러면서 차기 트럼프 정부와 미 의회가 주의를 줄여야 된다고 힘주어서 강조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네, 지금 북중러 공산 세력이 자유진영의 결속을 깨뜨리고 파시즘을 확산하려고 계속해서 시도해 왔습니다. 이렇게 온건한 방식으로는 사회주의적인 방식, 사회주의 PC주의로 압력을 했었고요. 이제는 그게 노골적으로 지금 태도가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정부에 이제 임명된 사람들은 지금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 기조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공범이 불법 대북 송금으로 2심까지 징역형을 받았고 그렇죠. 이재명 대표도 같은 죄목으로 지금 공범으로 기소가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법 대북 자금 송금은 대북제재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국제사범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고 그리고 본인이 대권을 잡겠다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개헌 이전에도 계속해서 그런 기획 탄핵 같은 것들을 해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들려왔었어요. 그냥 노골적으로 그런 소문들이 흘러나오고 있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이런 식으로 정권을 탈환하려고 본인들이 입법 독재를 강행했던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쿠데타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들이 하고 있는 짓이야말로 내란 세력이 아니냐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또 지금 미국에서 아마 이런 정보들도 주목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대통령을 내란죄라고 겨눈 특검의 추천권을 윤미향의 후계자가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친북단체 조총련 행사에 참석을 했었죠. 그리고 그 해당 단체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비하를 했었습니다. 이런 지점들도 아마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킴 의원은 지금 공화당 소속 3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3선을 했거든요. 쉽지 않은 지역에 3선을 했는데 이런 분이 하는 말까지 극우몰이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미국 정치권이라든지 해외에서도 직접적으로 정치인들이 관련해서 메시지를 내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북한에 지금 부역하고 있고 중공에 부역하고 있는 정치 세력들이 굉장히 동요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더욱더 자극적인 워딩들 가령 정청래 의원의 뭐 사형 워딩 같은 것들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영김 의원의 글 중에 최근의 상황을 볼 때는 이 대목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언론 보도가 반윤 시위에 집중되어 있지만 탄핵에 항의하는 한국인들은 매일 서울 중심부 광화문에 나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은 서구 언론에 의해 대부분 무시되고 있다. 이렇게 아예 강하게 직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서구 사회의 언론의 그런 실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서구 언론이 얼마나 편향적 보도를 하는지 그걸 직접 이 공화당 의원이 지적을 한 것이고요. 무엇보다 영김 의원이 탄핵에 항의하는 애국 시민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싸우고 있다는 점을 깊이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지 이 사태, 한국의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본질인지 그 방향, 메시지 이런 문제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어떤 의미로 이런 이번 글에 표현을 했다고 보시나요? 지금 좌편향 언론이 실제적인 국민 여론을 왜곡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예. 미국에서도 오랫동안 있어 왔고요. 트럼프 정부 1기 때 그 피해를 직격탄으로 맞기도 했었는데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하게 CNN을 향해서 지적했습니다. 당신들은 페이크 뉴스를 만들기 때문에 질문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명확한 태도가 아주 훌륭했다고 봤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언론들은 앞다투어서 그걸 가지고 무슨 혐오론자라든지 그런 식으로 굉장히 보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한국의 이제 뭐 주류 언론이라고 하는 매체들은요 굉장히 좌편향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언론 노조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언론 노조가 민노총 산하기관이라는 것들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또 지금 뭐 YTN 같은 경우에도 탄핵 반대 집회에 있는 분들을 배경으로 찍으면서 탄핵 찬성 집회에 많은 사람이 온 것처럼 보도를 하기도 했고 그 장면들이 그 자리에 있던 국민들에 의해서 발각이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자칭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한국에 있는 레거시 미디어들은 이미 그 본인들의 가치, 레거시 자체를 잃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들이 뭐 외신이라고 해서 인용을 하는 것들도 다 살펴보면은 미국 현지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CNN, 좌편향 언론이라고 분류되는 CNN, 뭐 NYT 이런 것들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인용했던 기사를 작성한 사람들이 한국인들이에요. 저는 분명히 언론 노조와 연결된 사람들이 써줬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마치 국민들에게는 외신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식으로 외신이라는 두 글자가 가진 권위만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데요. 이건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그런
잘못된 태도를 한 번 더 비판을 하고 싶고, 그리고 프레스티튜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진석 방통위원장이 이제 한번 짚었던 언어인데요. 이게 언창이라는 언어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재명이라든지 이렇게 좌익 기득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부패한 언론을 향해서 지적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이 언어에 대해서 그런 비판을 듣기에도 지금 충분한 모습들을 한국 언론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번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이런 문제도 깨달은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이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들을 알려주지 않았구나. 그들에게 이로운 것들만 왜곡해서 보도했구나를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이런 지점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된 것들에 대해서도 방통위가 뭐하는 조직인지 왜 탄핵했는지에 대해서도 몰랐던 국민들이 지금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론 지금 그런 식으로 편향 보도를 하고 있는 MBC를 비롯한 왜곡된 좌편향 언론들, 언론 노조에 지금 잠식된 언론들에게 분명하게 비판하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우습게 알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언론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언론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지 못하는 언론은 당연히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오히려 SNS가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X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정치인과 국민의 직접 소통이 이미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끼워서 오히려 프레임을 짜고 헛소문을 만들고 허위선동을 하는 언론들은 점점 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전달을 정확하게 할수록 본인들의 가치와 존재 이유가 확실해진다는 점, 언론들이 지금은 자정작용을 통해서 좀 깨달아야 할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영킴 의원이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광화문에 나와 있던 수많은 인파 제대로 보도한 언론 있습니까? 오히려 그걸 탄핵 찬성 집회인 것처럼 왜곡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탄핵 반대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까이에서 찍으면서 몇 명 없는 것처럼 찍고, 수가 더 적은 것처럼, 또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처럼 사진을 대조해서 이렇게 왜곡 보도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상황이 아니고 미국이 이미 10년 전에 겪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 있어서 한 번 더 본인들이 먼저 겪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영김 의원이 미국 사회의 언론에서 경종을 울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제대로 실어라. 한국의 상황도 제대로 실어라. 지금 왜 왜곡하느냐. 아주 강하게 질타하는 그런 장면도 봤는데요. 자, 개혁신당 문제도 한번 좀 나온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영김 의원의 이 미국의 의원이지만, 미국의 공화당 의원이지만 한국의 현실을 아주 냉철하게 강렬하게 보고 있는 영김 의원. 그런데 한국에 있는 개혁신당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자, 탄핵소추안에 있었던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들을 어쩌고 등등등, 이게 1차 탄핵소추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담긴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게 국회에 제출할 당시에 개혁신당 뭐 했냐? 야6당의 이름으로 개혁신당도 이 탄핵소추안에 함께 동참한 정당이죠. 이 개혁신당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네, 그 해당 첫 번째 탄핵안에 동의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있다면 그 모든 정치인들이 이런 외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동의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네. 한미일 공조외교가 틀렸고 북중러와 함께해야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개혁신당 조직특보 최인철 씨가, 이분이 노사모 출신인데 한미일 공조보다 한러 중북 공조가 이익이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북한은 명백한 적국입니다. 그리고 적국의 우방국은 준적국으로 봅니다. 그럼 적국은 절대 공조의 대상이 될 수 없고요. 적국에 부역하면 여적행위입니다. 오늘 이 단어를 여러 번 쓰는데요. 네. 적국에 부역하는 것은 여적행위이고 여적행위는 사형에 처합니다. 이 사실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자유를 위협하는 공산 세력에게만 뭔가 이게 좀 징그러운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의 좌익 세력들의 선택적인 이해심이 저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명확한 우파적인 가치를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극우몰이를 하고 금기시하고 절대 해선 안 될 생각을 했다는 사람들인 것처럼 지적을 하고 막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부역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식 없이 관대하게 받아들이게끔 그들이 선동을 합니다. 전 이런 상황들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혁신당에서 가장 경악스러웠던 것은 천하람 의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엄 직후부터 내란 수계라는 듣도 보도 못한 표현을 갑자기 가장 먼저 썼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의도가 무엇인지 본인들끼리 다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건가 의심이 될 정도였는데 계엄에 대해서 비판을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리라는 점은 명확히 하고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사실관계가 사실 드러난 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드러나지 않은 사실들이 많죠. 가치 판단을 사실관계 이전에 하는 것은 선동이 불과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정치인들의 태도가 참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조건적으로 수괴 이런 표현, 이런 자극적인 표현으로 선동을 남발하는 행태는 정치인으로서 정말 무책임한 자세입니다. 전 이 점을 한 번 더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싶고요. 예. 또 지금 계속해서 지금 천하람 의원은 관저 앞에 나간 국회의원 뭐 체포를 해야 한다는 둥 정말 법조인이면서도 이렇게 알 수 없는 발언들을 남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태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선동되지 말아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개혁신당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 제가 1년 전에도 팬앤드마이크에서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저는 미국 정치에서 보이는 좌익 리버럴 정당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좌익 리버럴 정당.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그들이 뭐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좌익 리버럴들이 말하는 방종에 가까운 자유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구성원들을 보면은 뭐 류호정 씨가 지금 여전히 당원이기도 하고 또 이준석 대표가 창당 즈음에 뭐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에 대해서 언급한다든지 최근에도 뭐 심상정 전 의원을 언급한다든지 이런 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도 지적을 많이 받아왔던 것들이 사실이고 그들이 말하는 그런 자유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런 보수 그리고 우리가 우파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자유시장 경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자유가 아니고 좌익 리버럴들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가령 성별 자기 결정권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경악스럽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에 그 맥은 오바마식 자유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한 번 더 명확하게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자유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책임 없는 방종을 계속해서 선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걸 국민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독일식 사회주의는 민주를 가장한 공산주의입니다. 이 점을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 독일식 사회주의를 열망하면서 뭐 내각제 이야기, 뭐 개헌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김종인 전 개혁신당 고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앞으로 개헌 논의는요 10대, 20대, 30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살아갈 나라의 방식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80대가 주도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을 추진했던 내용들을 보면요. 결국에 10대, 20대, 30대들을 위해서 좌익 기득권과 싸웠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민노총과 싸웠었고요. 교육개혁에 있어서도 전교조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교육 카르텔과 싸웠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지금 되짚어보고 지금 이제 10대, 20대, 30대들이 정치적인 관심도가 가장 최고에 지금 이르는 상황일 때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 우리가 살 나라를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들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